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로록연의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보이차 중에 생차고요. 2017년 마흑채입니다. 화차원에서 차를 좀 구입을 하면서 시음차로 좀 받았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맛보지 않아서 약간 조심스럽기도 한데, 화차원의 차들이 꽤 어떤 특징이 강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차들에서. 이 마흑채는 제가 알기로는 이무 지역의 차로 알고 있고요. 이무 지역의 뭐 특성, 특정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이게 뭐 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이 지역은 뭐 이래, 이 지역은 어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그거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단정 짓지는 말아야지. 제가 저의 어떤 대부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새로운 차고 처음 마시기 때문에 과연 이 차가 어떤 맛일지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다간에 마시면 뭐 3번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탕과 두 번째 탕을 섞어서 천천히 맛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윤차의 색깔만 봐도 17년이니까 2, 3년 된 차의 색깔로는 충분히 찻잎을 넣은 것 같고, 저는 좀 짧게 우리는 편이니까요.
제가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면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팟캐스트나 팟빵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준, 만나는 뭐 방법으로 다양한 어떤 방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 뭐 아주 물론 믿을 만한, 내가 저 사람이 읽는 책은 내가 좀 관심 있게 봐도 뭐 괜찮더라 하는 것들이나, 그냥 제가 뒤져서 신간이 나오면 아, 이 책은 좀 관심이 있네, 그리고 그것이 몇 번 거듭되면 이 책을 정말 궁금해해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은 이제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독서 팟캐스트, 낭독 중심인 경우들도 있고, 어떤 그 책에 대한 뭐 상세한 이야기들, 간단하게는 감상부터 해서 뭐 중요성,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의 어떤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금책바라는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라는 팟캐스트를 좀 듣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민함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민감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루는 책들이 주로 어떤 인문학? 에세이? 같은 형식의 책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이미 읽었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래, 이 책은 그래, 나도 아주 좋았어.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어떤 것들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책이 좀 더 확장된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엄지혜 기자의 태도의 말들 이라는 책을 지금 잠깐 듣고 있었는데, 이 책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는 이거 흥미로운데? 한다고 해서 책을 바로 구입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많거든요. 또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들도 있고, 늘 이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균형 있게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문학, 어떤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와 나, 이런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인문학 에세이들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싶고, 또 과거에 다 읽지 못했던 고전의 결핍들을 뒤늦게라도 메꾸고 싶은 욕심도 물론 있고, 또 젊은 작가들, 새로운 작가들이 어떤 태도로 무엇을 그려내는지에 대해서, 지금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좀 더 다양하게 인식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장의 즐거움, 서사의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죠.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관심이 가는 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장바구니에 오래 묵혔다가 발효 숙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 구입을 하고, 또 구입을 한 책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시간을 더 걸려서 읽는 순서들을 만들고 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혹은 사회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지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방법들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많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로도 어떤 다른 장르,
으로도. 최근에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게 가치관을 다져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게 어떤 이 시대나 상황에 요구되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꼭 프로이트나 이런 정신분석학적 개념이 아니라도 그냥 나 자신을 비추어 돌아봤을 때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 아주 중요하구나. 성장 과정은 인간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것을 형성하는구나 하는 걸 또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을 텐데, 왜 나는 이런 문제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갈까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방금 태도의 말들의 팟캐스트를 듣다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성격이라는 것은, 기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 중에서도 타인도 정말 무수한 타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 어딘가에 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어쩌면 내가 좋을 대로, 나 좀 편한 대로 나에게 어떤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말에만 좀 더 혹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그냥 이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라고 약간은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과 어떤 타인이 비추는 나, 그리고 그 타인이 아주 먼 타인이 아니고 꽤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 그리고 자주 얘기를 나누는 어떤 상대들의 평가. 물론 그 평가가 에만 휩쓸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변화의 필요성을 내가 느낀다. 뭐 이런 것의 측면에서도 정말 생각이 많아져.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늘 그 생각 끝에는 그래, 내가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나를 너무 지나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비하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도 실제의 나와 내가 바라는 나의 차이도 클 테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궁금해요, 사실은. 나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반문하고 되짚고 이런 게 익숙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부는 성격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필요성의 측면도 있을 테고 좀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타인이 요구하는 나의 얼마나 요구하는 대로 얼마나 맞추고 변화시킬 것인가의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론이 늘 나지 않고 성질이 급한데 조급한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문제로 저는 지금 한 3, 4년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부의 사람들 물론 저는 몹시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해요. 너는 너무 호전적이다. 거칠다. 너무 따지는 게 많다. 뭐 그것들이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옳다고 해도 표현 방법이 매끄럽거나 세련되지 않다. 그래서 너는 질문이라고 던지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시비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의 것들인데요. 그러면 나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나는 내 태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남들이 호전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나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고. 근데 결론이 늘 사실은 제 좋을 대로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거나 무슨 탈피한다거나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쉬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어제 밤에도 잠깐 저희 아이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 나름대로는 어떤 사회화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참아야 돼.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누르거든요. 누르고 나서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몹시 상기된 태도로 어떤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똑같이 약간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이래서 이렇게 터트려야 되고 결국은 터트리게 되고 참는다고 할지라도 잠깐일 뿐이고,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감당하는 쪽을 택해요.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을 저는 느끼죠. 종종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얼만큼, 너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서로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절충, 합의, 어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또 그렇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정도가 아니고 너무 어렵구나. 끝나지 않을 질문인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옳다고 맹목적으로 어떤 추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질문을 해야 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든 어떤 그래서 그러기 뭐 어떤 것을 위해서 좋은 결론을 위해서 대화, 토론 어떻게 보면 싸움이 되기도 하겠죠. 극단적인 대상 상대라면 서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꾸 부딪혀서 뭔가가 조금씩 그거 되지 않으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로 그냥 양분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쉽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왜 우리 특히 한국인들, 동양인들 아니 한국인들은 좀 많이 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잖아요. 감정을 감추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나 잘하자라는 인식 또 최근엔 진짜 강하고요. 근데 정말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인가를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완전히 잘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나나 잘하자가 진짜로 먼저일 수도 있는데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약간 텁텁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흙맛이나 쇠맛 같은 날카로움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주 불편할 만큼은 아니고요. 약간 얘는 그런 특징이 있네 정도로 여겨집니다. 사실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2019년 마흑채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볼까? 저 차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는 다행히 뭐 200g 소병으로 나오는 차들이 꽤 많아서 한 번쯤 맛봐도 좋을 것 같은데 두면 또 맛있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차는 흙맛 같은 게 꽤 많이 나는 인상이에요. 시기적인 어떤 작용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명절에 가족들과 잠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아주 잠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커피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약간 사회 구조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카페인 충전이 되게 시급한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좀 줄이고 싶고 차로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동생이 하더라고요. 녹차나 이런 것들도 가끔 마시면 좀 이렇게 특징적인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손쉽게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프랜차이즈라든지 커피숍 진짜 많잖아요. 100m에 하나씩은 최소 만나고 어딜 가든 커피는 사서 마실 수 있는데 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티 프랜차이즈를 진짜 만들고 싶다. 이 얘가 순식간에 엄청 많은 어떤 지점을 보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욕심이 생겨요. 뭐 저는 이제 차를 자주 접하고 뭐 이제 이미 차와 저는 편한 관계니까 그냥 나갈 때 좀 우려나가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가 되는데 아예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차를 좀 마셔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얘가 너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방법이 있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동생은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차를 한 잔씩 청하기도 하고 제가 뭐 한 번씩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티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종종 선물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게 뭐 마셔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이 쉽게 소개할 수 있을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일단 뭐 커피보다는 한 잔 단위당으로는 카페인이 더 낮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아주 싫어하실 수도 있죠. 쟤는 맨날 커피 나쁘다고 하는 것 같아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안 친하니까 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약간 나는 좀 이렇게 되니까 커피 지금 너무 많잖아요. 제가 굳이 커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분들이 커피 사랑하시잖아요. 차는 그렇지 않으니까 차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차 애호가의 뭐 어떤 소망인 거, 욕심인 거죠. 방법이 뭐가 없나. 지금 좀 이제 탕이 좀 진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바로 빼도. 그랬더니 쌉쌀하고 씁쓸한 맛이 한잔 하시려고요? 꽤 도드라져요. 차를 오래 드신 분들에게 이무차가 원래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무 고수차 뭐 이런 술류차들 위주로만 마시다 보니까 덜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아닌가. 과거 이무차의 어떤 쭉 뻗는 어떤 시원하고 또 맛이 쓴맛, 떫은 맛 이런 것들도 쫙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차들과 요즘에 어떤 좀 편안하고 아직 어려도 마시기 괜찮고 이런 보이차들과의 중간 정도 있는 브랜드가 화차원이 아닌가 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차원 차들은 더 익었을 때 더 맛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당장 어린 상태의 보이차들을 많이 마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단맛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마셔야겠어요. 그리고 더 우러날 것 같거든요. 내포성은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럼 좀 더 마셔봐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뒤에까지 마셔봐야지 어쩌면 이 차에가 쭉 마셨을 때 어떻더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곱죠. 배감료에 지난 차문화대전에서 막 갈등하다가 구입한 갈대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멋있어서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어떤 수구가 아닌가. 이런 형태의 수구는 이렇게 수구로 사용하시기도 좋지만 찻잔처럼 이렇게 머그, 동양식 머그 정도로 여기시고 좀 많이 우려서 쭉 드시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문양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향을 잘 맡지 못하니까 문양배로의 역할은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엄마! 세상에. 이건 순푸 맛집에 손으로 직접 그린 참새들이에요. 귀엽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함께 2017년에 마흑채를 마셨습니다. 화차원에서 만드는 차고요. 해마다 이렇게 같은 차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정산지미, 뭐 마흑채, 또 뭐 있었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만드시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대량을 만들고 일부를 수입한다고 알고 있어요. 보이차는 기본적으로 다 중국이 산지니까요. 그리고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카페인도 꽤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속이 불편하거나 아프다거나 뭐 이렇진 않습니다. 카페인이 아주 강할 때는 두통이나 복통도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커피에 반응하는 것처럼 차도 종종 그런 애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고요. 아마 나중에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함께 마신 차 보이차 생차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